오랜만에 돌아온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 베르스타펜의 전담 엔지니어인 잠피에로가 개인 사유로 불참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까지 한 시즌의 두 번째 불참인 것은 둘째치고 호너의 경질 이후 또다시 불참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수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이 사실인데 한 발 물러서서 정확한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프랙티스 세션 결과 간단히 정리한 뒤 스프린트 퀄리파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 세션 전체적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SQ1에서는 안토넬리가 자가를 대량 살포하면서 트랙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낮춰버렸고 이로 인해 다수의 드라이버가 기록을 갱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넬리는 마지막 기회마저 본인의 실수로 레코드 작성에 실패했으며 해밀턴은 마지막 버스 스탑 시케인에서의 브레이킹 미스로 기록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밀턴과 안토넬리가 충격적으로 탈락하고 찾아온 SQ2입니다. 여기서는 세션 막판에 계속해서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비교적 먼저 기록을 작성한 로슨이 상위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와 11위까지 밀려나면서 탈락한 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러셀 역시 본인의 최고 기록을 작성하지 못하며 13위로 세션을 마무리했으며 SQ2에서 메르세데스의 두 선수가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SQ3는 모두의 원랩 메이킹 싸움으로 연결됐습니다. 먼저 달렸을 때의 손해를 알고 있는 선수들이 선두에 서기 꺼려했지만 리스크를 무릅쓰고 상위권 팀의 선수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뒤를 하위권 팀의 선수들이 이었습니다. 그렇게 1분 40초 510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피아스리가 가지고 왔는데 이는 2020년도의 트랙 레코드를 무려 0.7초가량 줄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수치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올 시즌 세 번째 스프린트 폴시토는 피아스트리가 차지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입니다. 스타트의 결과가 최종 결과로 이어진 전형적인 기차놀이 형식의 경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그리드가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벨기에 서킷이었는데 첫 번째 헤어핀을 무난하게 망라했지만 차량의 최고 속도 차이와 완벽하게 토잉을 받는 움직임을 통해 케멜 스트레이트에서 선두를 가져간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르클레르도 노리스를 초월했지만 레이스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자리를 헌납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베르스타펜은 맥라렌의 두 선수를 모두 끝까지 막아내며 스프린트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8그리드에서 출발했어야 할 가슬리의 경우에는 정찰랩에서 문제를 발견하며 포메이션 랩 자체를 수행하지 못했고 알핀의 두 선수가 모두 스프린트 레이스를 여분의 프랙티스 세션처럼 보냈습니다. 2025 벨기에 그랑프리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자는 막스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Q1입니다. 첫 번째 랩에 뒤늦게 나온 드라이버들이 맥라렌보다 더 빠른 기록을 작성하면서 잠깐이나마 기분 좋은 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진심 모드의 맥라렌은 그 잠깐의 기쁨도 용납하지 않았고 압도적인 기록 차이의 프론트로우 기록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마무리됐을 때 안토넬리가 스프린트에 이어 또다시 최후미에 자리하게 됐고 해밀턴이 7위 자리에 있는 것이 보였지만 세션이 끝남과 동시에 기록 삭제 문구가 나오면서 원래의 자리였던 16위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해밀턴과 안토넬리가 동시에 Q1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Q1 탈락자는 해밀턴, 콜라핀토, 안토넬리, 알론소, 스트롤입니다. Q2입니다. 첫 랩에 또다시 새로운 트랙 레코드에 가까이 붙은 맥라렌의 필두로 나열된 순위표입니다. 탈락권도 아주 촘촘한 기록 차이로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섹터 1에서 대부분의 보라색 시계를 가져가는 오콘이 확실한 컨셉을 이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중후반부의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하스의 두 선수가 Q2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반대로 치노다는 정말 오랜만에 Q3 진출을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이뤄냈고 볼톨레토 역시 스프린트에 이어 피처레이스까지 Q3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Q2 탈락자는 오콘, 베어만, 가슬리, 훌켄버그, 사인츠입니다. Q3입니다.
역시나 맥라렌은 두 선수 모두 고점이 높은 선수들이었습니다. 또다시 트랙 레코드에 완전히 접근한 것을 알 수 있고, 맥라렌의 두 선수 바로 뒤에 있는 베르스타펜도 기록이 꽤 많이 동떨어질 정도로 압도적인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끝내 노리스의 기록은 단축되지 않았지만 르클레르를 비롯한 그 어떤 선수도 폴시터의 기록에 도달하지 못했고, 노리스는 이번 경기를 통해 통산 13번째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F3 레이스부터 우천으로 중단된 가운데 날씨가 완화될 것이냐는 의문을 가진 채 레이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랙에는 꽤나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우선 세이프티카를 선두로 세운 채 포메이션 랩을 돌아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스프레이가 흩날리기도 하고 비의 양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나기만 했기 때문에 서스펜디드 선언과 레드 플래그를 함께 선언하면서 레이스가 금방 시작되지는 않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룰을 채우면서 심심하게 끝나나 했지만 비의 양이 현저히 줄고 일부 구간에는 해가 드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희망이 생기고 얼마 안가 레이스 재개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의 기다림을 뚫고 롤링 스타트를 통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코너부터 흔들린 노리스가 캐멜 스트레이트에 진입함과 동시에 피아스트리의 초월을 허용했고, 뒤이어 나오는 팀 라디오로 레이스 리스타트 과정에 배터리를 모두 소모해버렸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순위가 어느정도 고착화된 뒤 비가 그치면서 트랙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마르기 시작했고, 잃을 것이 없는 하위권의 선수들은 과감한 피트스탑을 진행했습니다. 직후 해밀턴이 랩타임을 엄청나게 단축하는 것을 본 상위권 선수들 역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타이어를 교체했고, 그대로 변수 없이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순위가 더욱더 고착화됐습니다. 해밀턴이 경기 초반에 7위까지 올라오며 가장 많은 순위 상승을 이뤄냈고, 꽤 긴 시간 동안 가슬리 트레인이 형성되는 선수들 입장에서 아주 답답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해밀턴이 알본을 노렸고 12자리를 두고 3명이 싸우는 것이 보였지만, 역시 벨기에 서킷은 순수한 초월이 아주 어려운 서킷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기 직전에도 맥라렌 듀오가 굳건히 원투를 지키고 있었고 아무런 변수 없이 최종 순위로 이어졌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빨리 피트 스탑을 진행한 해밀턴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어내 이론상 11계단을 올라오며 오늘의 드라이버 타이틀을 가져갔고, 알본이 6위 자리를 지켜내는데 성공해 주춤했었던 윌리엄스에게 8포인트를 안겨주며 활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강우 속에서 기다리고 지루한 시간이 길어졌지만 결국엔 정상적으로 모든 포인트를 수확한 맥라렌이고, 피아스트리는 시즌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레이스의 가장 큰 변수는 미디움 타이어로 30렙가량 주행했다는 것입니다. 노리스를 제외한 모든 드라이버가 미디움 타이어를 착용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관리 싸움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노리스의 전략이 객관적으로 정답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었지만 타이어의 온도가 극한에 치닫지 않아서인지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관리에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맥라렌은 이번 경기를 통해 시즌 500포인트를 돌파했고,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포인트 차이는 16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우버도 5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를 기록하면서 조용하지만 강한 모습을 계속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는 초월이 거의 나오지 않은 곳의 대표격인 헝가리 그랑프리입니다. 맥라렌의 압도가 예상되는 경기의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